앙상하게 비틀어진 나무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에 진짜로 저택이 있었다고? 벚나무로군.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나 크게 자랐네. 가지가 가늘어 보여도 사실 아주 튼튼해요. 나나리 씨도 올라가 보고 싶은가요? 나? 나무를 타자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게 좋을지 살펴볼게요. 올라가 본 지가 오래돼서 찾을 수 있을지. 어쩌면 어렸을 때는 몸무게가 덜 나가서였을까요? 대충 올라가다 보면 금방 꼭대기였는데 지금은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 게 좋을... 왜 그렇게들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놀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닌데. 다 해결되고 나면 시합하자고. 일단 사건으로 돌아가서 르네 양은 여기 와본 적이 있다고 했지? 역시 콘스탄틴 가문과 관계가 있었군. 제가 방금 그런 말을 했나요? 어렸을 때 이 나무를 타봤다고 했어.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꽃이 가장 예쁘게 핀 가지를 꺾어서, 근데 너무 높아서 다시 나무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기가 무서웠어요. 다행히 절 받아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언니였던가? 아니면... 르네야, 괜찮아요? 아픈 건 머리만요. 팔 같은 데는 괜찮아요. 다 제자리에 있네요. 감정사님은요? 별 문제 없어요. 우리 어디에 있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 공간인 것 같은데요. 르네 양이 벚나무를 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 직후에 나날이랑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네요. 뿔뿔이 흩어진 모양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르네 양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요. 그리고 이상 공간에 휩쓸려 들어오는 건 우리 이상 헌터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느냐 하는 거예요. 현관이 정말 넓네요. 엄청난 부자의 저택인 거겠죠? 예를 들자면 콘스탄틴 가주, 마담 델로리스의 집이라든지. 그렇다면 우린 과거로 돌아온 걸까요? 글쎄요. 어쩌면 이상 공간이 과거의 어느 한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일을 더 떠올릴 수 있겠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아요. 못하겠어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여기 오고부터 어쩐지 익숙하고 친근해요. 르네 양은 이 가문과 분명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우릴 여기... 그치만 콘스탄틴 가문은 수십 년 전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저랑은 나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아까 떠올린 건 어렸을 때의 경험이었죠. 더 많은 걸 기억해낸다면 답에 노력해볼게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같이 이상 공간을 조사해보자. 르네 양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단서가 있을... 이상하다. 안 열리네요. 이럴 수가... 문전박대란... 이거 정말 문인가요? 만지는 느낌이 우리 쪽에서는 열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저쪽부터 살펴볼까요?
너구나? 이 정도야 뭐. 방금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인가요? 가족끼리 식탁 앞에 둘러앉아 밥 먹을 준비를 하는 모습. 기묘한 느낌이네요. 영화를 보고 있는 것 저건 과거를 재현한 거네요. 근데 아까 저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다들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이상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방금 우리가 본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나요?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기는 해요. 특히 촛불을 켠 사람이요. 하지만 구체적인 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 사람 만약 기억 속의 인물이라면 어떻게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건가? 한시? 벌써 한시예요? 종소리? 수구먼이 나타날 때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이 지키는 규칙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현관 쪽에 가봐야겠어요. 기품, 격조, 고상한 품격. 딱 봐도 명문가 스타일이네. 우리 콜린스 가문도 이렇게 웅장했으면 좋을 텐데. 감정사랑 르네 양은 이미 들어간 거 아닐까? 들어가서 자세히 조사해보자. 빨리 합류하는 게 좋겠어. 자세히 보니까 문짝이 진짜 낡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관리가 전혀 안 된 이게 바로 현재의 콘스탄틴 가문 저택인 걸까? 우리가 아까 본 황량한 풍경은 저택을 감추기 위한 허상이었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르네 양이 그 허상을 깨부순 거지. 아마도 르네 양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고택. 조심해서 움직여야겠다. 역사적 유물을 망가뜨렸다가는 우린 지금 이상 공간에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럼 조심조심 실례하겠습니다. 구 아까 그 언니예요. 실례지만 좀 지나갈게요. 길 막아서 죄송해요. 잠깐,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못 들었나 봐요. 가버렸네. 진짜 헷갈리는데 우리 과거의 사람들이랑 대화 인터랙티브 영화 같네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극 같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연극의 일부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관객일까?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는 배우인 걸까? 만약 추측이 맞다면 르네양, 아까 촛불을 켠 분과 대화를 시도해볼래요? 그 언니... 아, 저기 있네요. 일단 저기까지 사람들을 비집고 가야 하는데 꽤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파티 중이거나 살롱 같은 걸까요? 저 언니한테 질문하기 전에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택시 일할 때는 많아야 손님 두세 명만 상대했거든요. 앞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모두와 대화를 나누려면 너무 무리할 것 없어요. 제가 할까요? 감정사님이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는데 물러설 수는 없죠. 게다가 무언가에 대해 이토록 알고 싶기는 처음이에요. 어쩌면 제가 잊어서는 안 됐던 일인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올 기회도 마지막 기회를 놓태서 옆 저 빨간머리 아가씨 델로리스의 큰딸. 저렇게 쉿. 뭐? 잘 굴러가던 살롱을 왜 듣자하니 아쉽네 아쉬워. 델로리스는 죄 바람이 딱 좋아. 저 여자가 드디어 이 화려한 첫 영생을 주는 보물을 내가 뭘 했어? 손님들이 하는 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많은 말이 들려와요. 너무 많은 말들,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왔어요. 잠깐 생각 좀. 벨라. 조금 귀에 익어요. 아주 익숙해. 너무 익숙해요. 또 그 느낌이 들어요.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울컥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이상관리국에서 회수한 목각 인형 중에 벨라라는 이름의 인형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르네양 생각은요? 관리국에 있는 목각 인형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조금 전 그 사람 마담 델로리스의 딸한테서도 왠지 모를 그리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역시 저는 이 이상한 가문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뭔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들의 운전기사였던 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벨라를 찾아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때요? 네. 안 그래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 바람이 딱 좋아. 르네, 여기는 어린애가 올 곳이 아니야. 벨라, 절 아나요? 하여튼 넌 연장자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건 예의 없는 짓이야. 언니라고 불러야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고. 어머니가 널 너무 오냐오냐 하며 키웠어. 언니? 제 언니라고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또 잠이 덜 깼니? 어머니께서 살롱 열리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구경 왔구나. 지난번에도 저쪽 캐비닛에 미리 숨어 있다가 틈으로. 결론은 실망했겠지. 어른들의 사교 모임은 너한테 아무 재미가. 그 좁은 캐비닛 안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러 거기 들어갔는지도 잊었을 거야. 그러다가 깨어났고 누군가가 괴짝을 잠그는 바람에 그 안이 온통 캄캄해져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하긴
그 어둡고 좁은 공간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 그날 네가 일으킨 대단한 소동을 손님 모두가 목격했어. 넌 너무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 그래? 내가 진짜 네 언니인 줄 알았구나. 언니 아니었어요? 아니야, 르네. 난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널 만나야만 했던 쭉 여기서 널 기다렸어. 네가 우리를 완전히 잊었더라도 혹은 버렸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네가 집으로 돌아오길, 너와 함께 이 모든 걸 되새기길 기다리고 있어. 역시 전 콘스탄틴 가문 사람이었던 건가요? 어머니의 딸? 가엾은 네 작은 머릿속에도 뭐가 남아있긴 있나 보구나. 다들 어디 있어요? 어머니랑 다른 사람들이요. 집에 있나요? 여기는 과거에 갇힌 콘스탄틴 저택이란다. 내 사랑하는 동생아.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자, 르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과거의 선택을 다시 마주해야 해. 네가 저지른 잘못도... 르네앙의 큰언니가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죠? 내가 왜 벨라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곁에 있는 아가씨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답은 쭉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었어. 네? 못 알아듣겠어요. 잠깐만요, 언니. 당장 못 알아듣더라도 괜찮아. 그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릴 것도 없지. 벨라 언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나무 아래에서 절 다정하게 받아줬던 그 언니예요. 지금껏 여기서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런데 벨라라는 이름의 목각 인형은 또 뭐죠? 우리가 만난 벨라 씨는 현실의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해요? 여기는 이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언니인 거죠? 비록 아까 그 말은 무슨 소리인지 거의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는 역시 가문의 일원인 걸까요? 하지만 이 가문은 없어진 지 50년도 더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마담 델로리스를 만나서 확인해보는 게 저희 어머니요? 실례합니다.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실례지만 좀 지나갈게요. 줄을 대고 싶으면 줄을 서라고. 순서를 지키란 말이야. 당신들만 델로리스한테 델로리스는 너희 같은 평민한테 너무 무르다니까. 선착순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려야 하나. 못 뚫고 갈 것 같아요. 손님들이 꿈쩍도 안 하는... 들어올 때 종소리를 한번 들었죠. 살롱 시작 시간이 1시였어요. 이곳 풍경이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거라면 살롱이 끝나는 시간에 그때는 마담 델로리스에게 접근할 수 일리가 있네요. 감정사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망정이지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살롱은 언제 끝나는 거였죠? 3시였던 것 같아. 종소리가 세... 우와, 시계 진짜 예쁘다. 뭐랄까, 역사가 느껴진다. 왜 멈췄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지마. 뭐야, 사부. 위험하기라도 해? 이산 공간 안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특히 시계를 앞에 뒀을 때는 더. 맞다. 수금원 이상도 시계랑 관계가 있었지. 레이븐 씨가 규칙 이상은 자기만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했었지. 여기서는 시간에 유의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사부. 이제부터 괴종시계라든지 손목시계 같은 거 열심히 찾아볼게. 근데 방금은 내가 좀 빨랐어.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수금은 이번에는 안 튀어나왔네? 으악! 에이, 귀청 떨어지겠네. 다른 게 나왔군. 받아라! 많이 늘었. 지금 3시 정각이야. 수구먼은 매일 저녁 9시에 맞춰서 나타나 르네양을 괴롭히니까 그 전에 수구먼이 지키는 규칙을 찾아내자. 갑자기 3시가 됐어요. 마담 델로리스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정말 다 흩어졌네. 이제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마음 편히 갖고 너무 긴장하지 마요. 네. 심호흡, 심호흡. 마담 델로리스. 르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내 딸. 어서 엄마한테 오렴. 숨을 필요 없단다. 싫은 사람들은 다 갔어. 어머니, 제가 너무 까불어서 화나신 거 아니에요? 살롱을 방해한 게 화? 그럴 리가 있겠니? 난 너희가 너무 일찍 저들과 접촉하고 모든 걸 목격하는 게 싫었을 뿐이란다. 저들이 영생을 준다는 물건을 바라며 내보이는 탐욕스럽고도 어리석은 아까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이 놀랐겠지. 내 작은 꽃송이. 이 모든 비극은 곧 끝날 거야. 어머니, 살롱을 싫어하셨어요? 좋든 지긋지긋하든 처음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단다. 난 살롱을 열어야만 했어. 그들의 인간관계에 기대어 게다가 그런 사소한 일들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하지만 원하는 걸 다 이룬 지 한참 됐어도 아마 탐욕스러운 건 그들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 시절에 나는 너무 젊었고 그들이 이 지붕 아래 모여 내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어줄 거라는 망상을 했지. 하지만 그들은 가문의 명성을 부러워하고 이 저택의 재물을 탐내고 더 나아가 소위 그 이후로 나는 그런 그들을 광대라고 생각하며 구경했단다. 하찮은 이익을 위해 치고 박다가 강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걸 소일거리로 삼는 것도 나쁘진 않잖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 엄마가 장담하는데 우리 작은 꽃송이는 영원히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을 거란다. 그럼 살롱은 그만 여시는 건가요? 내가 전에 살롱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든 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해. 계기는 바로 너란다. 내 작은 꽃망울. 세상에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너희는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1분 1초를 귀하게 함께 보내자꾸나. 앞으로 너와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함께할 수만 있다면 가족의 행복한 한순간이 고독한 영생보다 중요해. 비록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잠깐만요, 어머니.
고독한 영생과 행복한 한순간. 너라면 뭘 선택하겠니? 언니, 갑자기 나타나서 잠깐.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집에 도는 말, 어머니가 영생의 저주를 받았다니요? 영생이 어떻게 저주일 수 있어요?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게 네 대답이구나. 어찌됐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많이 가진 게 적게 가진 것보단 낫고, 예를 들어 무한한 시간이 있으면 무한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제 수명이 무한하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했던 일이 기억나지도 않아요. 이게 현재의 제 삶이에요. 지금껏 저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할 일도 없고 의미 없는 날들의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주인 걸까요? 가엾은 꽃송이. 우리를 잊어버린 뒤에도 너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모양이구나.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무감각한 상태로 그런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게 네가 갈구하던 행복이니?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언니랑 가족들을 잊은 건 아니에요. 난 너를 믿어. 왜냐면 이건 겉과 속이 다른 네가 치른 대가니까. 넌 과거에도 같은 선택을 했어. 오늘 네 대답처럼 말이야. 그래서 홀로 여기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영생의 대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르네 양이 영생을 택했다는 말인가요? 델로리스 여사처럼? 무슨 소리예요? 제가요? 영생이요? 그런 거예요, 언니? 그럼 가족들은요? 어머니는요? 다들 살아있나요? 그 목각 인형이 가족들은 아니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넌 우리의 내력마저 깡그리 잊었구나, 르네. 어머니,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께서는 그토록 너를 사랑하셨어. 어머니께서는 네 사진을 책갈피로 쓰셨지. 잠들기 전 책을 읽노라면 어머니의 시선은 자꾸만 글자에서 떨어져 네 웃는 얼굴에 네 작은 버릇, 사소한 습관, 심지어는 무심결에 내뱉은 어린애의 철없는 헛소리까지. 너의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고 계셨어. 마치 우리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분의 눈과 마음 속에는 너 하나뿐이었지. 근데 우리도 그랬어. 어머니, 테레사, 엘리엇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오빠, 언니도요? 다들 절 기다리고 있다고요?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 어머니께서 심으신 벚나무가 마침 꽃을 피웠지. 시간이 멈춘 채로 행복한 순간이 반복되고 있어. 아까 그 나무로군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이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벚나무 가지로 언니 머리를 장식하면 분명 너무 예쁠 것 같았거든요. 그 가지에 닿아보려고 열심히 팔을 뻗었는데 나무를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바람에 추락했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왔을 때 본 그 꽃이 졌어. 델로리스 집안의 운명처럼 말이지. 조심해. 꼭 구경하는 게 우리 맛. 많이 늘었네. 합점 투선다. 우린 오랫동안 널 기다리고 있었어, 르네. 기억나니? 우리가 여기에 탄생한 이유, 그리고 탄생할 때부터 짊어졌던 사명. 떠들썩했던 시절은 결국 험으로 돌아갔고, 어머니께서는 이미 지치고 무감각해지셨어. 길고 외로운 시간을 견딘 후 어머니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지. 그래서 우린 어머니의 간절한 부름을 듣고 깨어나 그분의 곁으로 온 거야.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 몸으로 맹세했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동반자와 행복을 얻었어. 하지만 멈추진 않으셨지. 더 많은 걸 원하셨거든. 우리는 어머니 마음속 깊숙한 진짜 소망을 채워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어. 그리고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깨어나 가장 사랑받던 아이가 어머니와 이 집에 저주와 배신, 그리고 멸망을 선사했으니까. 그런데 그 애가 지금 돌아왔네? 기억났니? 가족끼리 여기서 함께 보냈던 시간. 맨 처음에 우리는 그저 어머니의 상자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목각 인형에 불과했어.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이뤄드리고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부름에 응답해 눈을 떴지. 테레사, 엘리엇, 이베트. 속속 깨어난 아이들은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름이 이상관리국에 있는 목각 인형들과 그건 어머니께서 만들어내신 기적이었어.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영생을 공유했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웃음과 온기를 돌려드렸어.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만 같았지.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독을 느끼셨고 뭔가를 갈망하셨어. 어머니의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어머니 곁으로 왔지. 르네, 너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총애를 얻은 아이이자 어머니께서 가장 편애한 아이였어. 목각 인형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군요. 저 역시 어머니의 마법으로 깨어난 걸. 그게 바로 가주 델로리스의 이 능력이었겠지. 우리 존재의 시작점. 우리가 탄생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명. 우리가 깨어난 이유. 우리는 오직 어머니를 위해 존재했던 거야. 기억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애석하게도 넌 그것들을 전부 내던졌지. 우리를 배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죄라니요? 무슨 말이죠? 가족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지은 죄도 까맣게 잊었구나.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전부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그게 바로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야. 어머니의 서재에 있는 명부. 거기에 적힌 죄상을 직접 더 명확하게 말해줘도 될 텐데요. 모든 건 너로 인해 시작됐어. 내 무지한 동생아. 잠깐만요. 저만 두고 가지 마요, 언니. 르네양, 역시 뭔가 떠오른 거예요? 벨라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모두 어머니의 소망을 듣고 깨어난 목각 인형이에요. 오직 어머니의 곁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많은 게 기억났어요. 오빠랑 언니들이랑 같이 차를 마시고 집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어째서 지금 저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빠랑 언니들이랑 어머니는 어디를 간 거죠? 서재에 가서 확인해 보낼 수밖에. 왜 그래요? 서재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무서워요. 거기에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허접한 문 따위로 초대 가족 잠긴 방은 여기 하나뿐. 비밀의 냄새. 방심하지 말고 알았어. 또 커다란 괴종시계잖아. 델로리스 여사가 시계 수집가이거나 아니면 이 이상 공간이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겠지. 자세히 보니까 어딘지 이상한 것 같기도. 잠깐. 나나리, 이건 그날 르네양을 습격했던 이상이야. 어째 우리한테 아기는 없는 것 같은데? 르네양이 목표지. 우리는 아니니까. 규칙 이상이란 게 뭐였더라? 아, 규칙을 준수한다. 9시 정각에만 활동을 시작하고 목표는 르네양. 내 생각에 우리가 지금 놈을 공격해봤자 10중 8구는 어젯밤처럼 소용없을 거야. 레이븐 씨가 그랬지. 9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빨리 르네양을 찾아야 해.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르네양이 혼자 있는 건 아니오. 우선 주변을 조사해보자. 에이,
집에 형제 자매가 많으면 시끌시끌하겠지? 매일 티격태격하며 지내는 건 어떤 느낌? 사부는 형제 자매 있어?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같은 정원에서 수많은 자매들이랑 같이 살아본 적은 있지만 혈연관 에? 혈연 관계도 아니면서 왜 같이 살았어? 전부 어머니가 수집한 예쁜 꽃들이었거든. 당연히 어머니도 모두와 혈연 관계는 너무 이상하잖아. 비슷한 부분도 있지. 하지만 콘스탄틴 가문의 사연을 알고 보니까 쓴웃음인 진심으로 자기 아이들을 위하는 마담 델로리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 목각 인형이었지만 그녀는 진짜 아이로 세상에. 사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정원에서 나오길 진짜 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이, 굿. 마담 델로리스는 이미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 르네양의 숫자만 달라. 절대 르네양의 숫자까지 0이 되게 두진 않을 거야. 영생의 저주, 이미 몰락한 가문, 공백뿐인 내일, 도처에서 암시한 수명을 뜻하는 게 아닐까? 계산해보면 2만 일이 조금 넘는 시간은 대략 50년 정도야. 가문이 사라진 그럼 설마 르네양은 원래대로라면 50여 년 전에... 그 가설의 근거에 더 추론해보면 르네양의 생명은 본래 가문의 몰락과 함께 시들어야 했어. 그런데 어째서인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하루하루 수명을 빚지고 있는 건가? 만약 수구먼이 지키는 게 자연 법칙이라면 그게 맞겠지. 모든 생명체가 따르는 생로병사의 자연 법칙. 그걸 거스르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만 해. 수명이 무한에 가까운 이능력자라 해도 이 능력을 얻을 때 대가를... 르네양, 당신이 치른 대가는 뭐죠? 어째서 당신의 생명은 50여 년 전의 그날에 멈춘 걸까요? 수구먼에게 날마다 공격당하는 건 역시 자연 법칙이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말살해야만 하기 때문인가요? 이상 관리국에 있는 목각 인형은 수구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르네양의 가족들이었구나. 사부, 그럼 우리 어쩌지? 르네양의 의뢰는... 에이보는 한번 의뢰를 수락하면 말을 바꾸지 않아.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저희가 서재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명부에 손을 못 대게 하셨지만 알고 있었어요. 동생들도 르네를 빼면 모두 다가오는 사신의 발소리를 들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낼 때마다 마지막 날이 하루씩 가까워지죠. 어머니 곁에서 시름을 덜어드리고 끝없는 외로움을 달래드릴 날도 하루 줄어들고요. 아닌가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피조물로서 저희는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텅 빈 마음에 온기를 채워드리고, 그런데 그 애가 모든 걸 깨뜨렸어요. 그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저주와도 같은 명부에는 저희의 이름과 하루하루 흘러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저희가 세상에 살아있을 시간이 새겨져 있었어요. 르네가 저주와 함께 탄생한 그날부터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되고, 저희는 결국 마법이 풀리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리란 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는 매 순간 어머니께 행복을 드려야 해요. 다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머니, 어째서 어머니의 시선은 르네에게만 머무르나요? 테레사가 가꾼 진귀한 화초, 엘리엇이 어머니의 입맛에 맞게 구워낸 디저트, 이베트가 정성스럽게 디자인해 만든 옷. 저희는 어머니의 웃음 한 번을 보고자 기울인 모든 노력을 본체만 하셨으면서, 르네는 분명 저희 중에 가장 형편없습니다. 늘 시끄럽게 굴고 울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께 바라는 것만 많죠. 설마 그게 그 애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가요? 어머니께서는 그 애가 제멋대로 구는 모습에서 사랑이나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 애는 자기를 이 집의 일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그 애는 그저 저희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 걸까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 명부에 어머니 이름도 나타났는걸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어머니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딸이 어머니의 생명에도 종말을 선고했다고요. 어머니의 생명을 나타내는 명부의 숫자는 저희의 존재 때문에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가 0이 되면 저희는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잠들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숫자가 0이 되어도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지 이미 오래전에 그것에 의해 현세에서 추방당하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현재를 사시는 게 아니죠. 운명의 시계가 끝에 이르렀더라도 그것의 가오가 있는 한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셀 수 없이 많은 내일이 어머니께는 모두 지금이죠. 어머니께서는 영원히 그것이 발동된 순간에 멈춰 계세요. 아주 오래전 세월이 그 애가 가져온 끝없는 악몽 속에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악독한 저주도 진정으로 어머니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거요. 가업을 돌보느라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벨라. 나도 지쳤단다. 이따가 그 애와 놀아줘야 하지 않니? 알겠어요. 어머니의 뜻에 따를게요. 이게 어머니의 행복이고 어머니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라면 저희는 계속 화목한 허상을 유지할 거예요. 아니야, 진짜일 리 없어. 내가 가족들을 저주했다고? 내가 이 집안의 애군이고 이 집안의 재앙이라고? 내가 오빠와 언니들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았다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도 빼앗고? 봐, 자기가 모든 걸 망쳐놓고 극구 부인하는 거 예전과 똑같네.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근데 어째서 저죠? 분명 저도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했는데 다들 절 싫어했나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나무 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저를 받아줬죠? 우리 사이의 사랑과 증오는 네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네가 아무리 의문을 제기해도 퇴색되지 않는 사실은 다들 널 위해 많은 일을 해줬다는 거야. 테레사는 특별히 널 위해 원희 도구를 준비해서 너와 함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심었어. 깜짝 선물을 드릴 그런데 너는 흙을 몇 사 푸자마자 어머니께 쪼르르 달려가 칭찬을 받으려 했지. 어머니께서는 놀다가 생긴 네 손의 상처를 보고는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을 시켰다고 테레사를 나무라셨어. 넌 매일 엘리엇 주위를 뛰어다니며 당장 그 애만큼 크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 애는 네 식단을 관리하고 우유를 마시도록 감독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네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충치가 생길까봐 사탕 단지를 찬장 위에 감춰뒀는데 넌 어머니한테 달려가서는 오빠가 먹는 걸 네가 넘어져서 옷을 찢어 먹을 때마다 정성껏 꿰매주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넌 항상 그들의 배려를 무시하고 어머니께 새 옷을 사달라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어머니의 소망이었어.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고자 노력했고 그 소망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어머니와 똑같이 널 총애하는 척만 했다면 모든 게 쉬웠을 거야. 어머니가 바라는 화목한 집을 만들 수 있었겠지. 본질은 거짓된 허상이라고 해도 그 정도면 충분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어. 네가 그렇게 제멋대로 나갔어도 우린 진짜 가족처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넌 우리에게.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네가 가져온 저주 앞에서는 아무리 참된 사랑이라도 달아 없어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었지.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저주의 그늘 아래에 있었으니 제일 용서할 수 없었던 건 그 모든 참혹한 결과를 우리의 어머니가 짊어졌다는 점이었어. 우리가 탄생한 이유인 어머니가. 봐, 또 아이들의 놀이 시간이네. 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숨바꼭질이야. 넌 항상 제일 못 숨었어. 누구든 넌 숨는 것도 형편없었지만 술래 역할은 더 형편없었어. 한 번은 집을 다 뒤집어 놓다시피 하고도 한 명도 못 찾았지. 그때 날이 이미 어두워졌던 기억이 나요.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언니한테 들은 귀신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갑자기 벽에 걸린 그림 속 사람들이 다 저를 노려보는 것 같고 저는 언니 오빠들이 드디어 기억해냈구나. 하지만 전부 반대야. 네가 우릴 버렸지. 그날 네가 집안에서 울길래 우리는 각자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지. 우리가 그때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우리 식구들은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라고. 맞아. 착한 아이로구나. 숨바꼭질 시간이야. 이번에도 너는 혼자고. 자, 우릴 찾아봐. 제가 술래인가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를 찾아내야 해. 기다릴게.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제 것도 있었어요. 항상 지니고 다녔지만 그 내력은 잊어버린 지 오래고 뭘 상징하는지도 잊었죠. 돌아와서 다행이다. 널 찾아냈어. 드디어 널 찾아냈어.
내 가장 소중한 가족. 주홍색 글자? 이상해요. 어머니께서는 주홍색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옷에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주홍색 글자가 신경 쓰여요. 이름 이니셜 아니에요? 이름이라면 조금 전에 들은 목소리와 일치해요. 하지만 이토록 눈에 띄는 주홍색이라니 꼭 경고처럼 느껴져요. 어머니께서 해놓으신 건 아닐 거예요. 다들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저를 미워하는 거겠죠? 아무도 날 못 찾은 거야? 내가 이기는 건가? 이번에는 꼭 내가 이긴다고 했지. 그 누구도 생각 못할 곳에 숨었으니까. 르네 전용 은신처. 저건 나? 어린 르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언니 오빠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째서 어린 시절에 저도 여기 있는 거죠? 과거 이 시점에 술래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설마 어머니? 잠시만요. 우리가 보는 게 정말 과거일까요?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 확실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그게 전체라고 확신해요? 적어도 일어났던 일들인 건 맞아요. 제 단편적인 기억들이 그게 진짜라는 증거인걸요. 그러니까 그 말들도, 그 모든 진심 어린 말도 정말 그럴까? 어딘지 따라오세요. 저기가 제 전용 은신처예요. 날 찾아냈네. 내가 마지막으로 걸린 건가? 그렇다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길 뻔한 거네. 맞지? 다음번에는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숨어야지. 곧 밥 먹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해. 언니, 큰오빠가 검사할 손 안 씻으면 이렇게. 큰오빠는 항상 내 얼굴이 최고로 말랑말랑한 반죽이라고 해. 근데 난 오빠가 내 뺨 꼬집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 헤이. 이게 마지막 목각 인형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인형은 여기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글자가 있어요. 알파벳 R. 항상 이게 의미하는 거.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르네. 네, 언니. 저 돌아왔어요. 하지만 넌 여전히 몰라. 넌 그저 집안의 처량한 과거가 재현되는 걸 보고 저주받은 우리들이 이 비극을 하루하루 반복하는 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자기도 극중 인물이라는 걸 잊은 관객이 자기 죄를 굳고 부인하네. 다 잊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네가 왜 이 집을 잊고 우리를 잊었는지 생각해봤니? 어쩔 수 없이 잊은 걸까? 아니면 네가 돌아보길 원하지 않았던 걸까? 르네, 너 자신을 속일 순 없는 거야. 제가 과거를 외면하려고 이 모든 걸 잊었다는 거.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구나. 그래, 난 모든 걸 외면하고 싶어 했던 네 바람에서 비롯된 존재야. 넌 집안의 과거를 전부 여기에 남겨뒀기에 아무 걱정 없이 내키는 대로, 그리고 난 돌아오라고 영원토록 널 부르면서 네가 속한 곳은 여기, 우리의 이 집이라는 걸 떠올리게 만들려고 했지. 그리하여 언젠가 네가 이 집 문을 두드리도록.
대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거니?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고 과거의 네가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알게 된 지금의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니?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니? 그럴 리가. 넌 언제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욕심이 많았어. 넌 우리가 탄생한 본래의 취지를 저버렸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곁을 지키고 우리는 오직 어머니의 소원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우리의 어머니,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신 어머니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생각해.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너한테 모든 걸 주셨어. 모든 사랑, 모든 생명, 그리고 그것. 어머니의 영생을 유지시켜줄 수 있었던 불변의 시간까지도. 잠깐만요, 언니. 가지 마요. 시계는 여전히 거꾸로 돌고 있어. 과거로 돌아가자. 네가 영원히 머물러 있는 운명의 마지막 날을 보러. 자, 배신자. 마지막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난 이 집을 멍청하게 가족들을 전부 잊어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의 죄.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다니. 르네양? 봐, 이게 바로 언니 오빠들이 남긴 메시지야. 난 저주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이 집을 배신했어. 모두를 배신했고 어머니를 배신했어. 그런데도 이 집은 여전히 날 부르고 있어. 분명 아직 속죄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지, 과거로 돌아가기만 하면, 집에서의 마지막 날로 돌아가기만 하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해. 우선 르네양과 아까이를 상의해보자. 7시, 저녁 때가 됐네. 르네양? 잠깐만요. 어디 가요? 빨리. 음식이 다 식겠어. 음식이 식어? 어머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르네양? 절대 안 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이런, 소통이 전혀 안 되네. 르네양은 우선 지금까지 얻은 단서들을 정리해보자. 집안의 저주가 혹시 매일 밤 시간 맞춰 나타나 르네양을 공격하는 규칙이. 르네양과 형제자매들은 자연법칙을 따르는 일반 생명체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 이유로 공격당하는 거라면 말이 되는 것도 같아. 만약 그런 거라면 어째서 르네양이 깨어나고 나서야 이상이 나타났지? 이 추론대로면 자연법칙을 바로잡으려는 이상은 벨라 씨 말을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 그리고 르네양이 가지고 다니던 목각 인형에 주홍색 글자가 생긴 이유는 정말 이상 공간의 영향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 능력에 의한 걸까? 벨라 씨는 정말로 과거에서 온 허상이 맞을까? 아무튼 일단 르네양을 따라가서 상황을 보자.
왜 그러니 르네? 별로 먹질 않는구나. 큰오빠가 만든 음식은 맛있는데 입맛이 위풍당당 대왕이 축 처져서. 네 귀뚜라미 말이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예요. 위풍당당 대왕 죽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저처럼 기분이 안 좋은 걸까? 모르겠어. 엄마 정원의 벚나무 가지에서는 매일 새로운 싹이 초록빛으로 움트고 어린 꽃봉우리가 웃는 얼굴을 내보인단다.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낙엽이 진흙에 녹아들고 생명이란 그런 거란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또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 하지만 전 위풍당당 대왕하고만 놀고 싶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죽어요? 난 알아. 나만 있는 세계로 가는 거야. 어머니도 안 계시고 언니 무서울 것 같아. 난 싫어. 무섭니? 르네 넌 이상해. 움직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죽는 건 별일 아니야. 살아있는 게 낫지. 난 어머니랑 언니 오빠들이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감정사님도 어린 시절의 전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접어드는 걸 보면서 저희를 깊이 사랑하신 어머니께서는 감정사님 같이 어머니 보러 가실래요? 잠잘 시간 지났어. 이 말썽꾸러기야. 저 잠이 안 와요. 지금도 위풍당당 대왕 때문에 속상하니? 벨라 언니가 알려줬는데 울면 괜찮아진대요. 저 같은 어린애는 실컷 울고 푹 자고 나면, 그리고 언니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울 수 없어서 제가 부럽대요. 벨라 언니는 왜 못 울어요? 엄마도 그렇단다. 왜요? 엄마랑 언니는 어른이라서요? 언니랑 엄마는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서 하니까 매일 엄청 자기 힘들 텐데. 어? 빨리 크고 싶으면 편식은 안 돼. 싫어요. 전 완두콩이 싫은걸요. 엄마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테니 다 듣고 얌전히 자러 가렴. 잘 자야 빨리 크는 거야. 어제 그 이야기 이어서 해주시는 거. 아니, 오늘 해줄 건 왕성에 사는 목수가 있었어.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다들 그 목수에게는 나무 토막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력이 있다고 했단다. 그녀만 원한다면 그녀만 생생을 늙은 목수는 자기 일을 사랑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참이었어.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전보다 떨어졌고 조각칼을 잡는 손도 항상 자체할 수 없어 떨렸거든. 목소리도 여기까지인가 싶었지. 그녀는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훌륭한 조수가 생기는 게 아닌가? 마음을 굽는 조수는 준비에 착수했지. 완벽한 아이를 진짜 아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누구보다도 튼튼한 몸이 있어야겠지.
아이가 탄생했어. 견고하면서도 가벼웠지. 케어가 강하면 왕성 주위를 두 바퀴나 빌릴 수 있었어. 현재 중에 아이를 따라잡을 사람은 없었지. 모두가 목수를 축하해줬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이가 아니라고 한 뿐이었지. 완벽한 아이를, 진짜 아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야겠지. 아이가 탄생했어. 그의 아름다움은 눈부셨지. 국왕이 외국에서 온 귀빈들을 위해 춤을 춰달라며 아이를 왕궁으로 초대했고 모두가 목수를 축하해줬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이가 아니라고 할 뿐이었지. 완벽한 아이를, 진짜 아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늙은 목수에서 더 많은 목각 인형이 탄생했어. 꼬마들을 금방 깔깔 웃게 만드는 고개사, 손색을 향한 마술사.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이가 아니라고 할 뿐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목수는 여느 때와 같이 작업대 앞에서 다음 아이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 모든 목각인들이 그는 모두 몸서리를 쳤어. 바깥에서 불어찬 칼바람이 창문 사이로 온기를 아삭아삭하고 있었거든. 늙은 목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꽁꽁 닫고 난로가에 돌아가서 몸을 녹였어. 그 순간 그녀 자신도 이유는 알 수 없었지 말이야. 어쩌면 일렁이는 불빛이 목각 인형의 얼굴에 낯선 색을 그리기 때문인가? 갑자기 인형들도 추울 것 같은 거야. 늙은 목수는 자기 도리를 풀고 덮고 있던 단추를 벗어서 모든 목각 인형을 두들감싸 따뜻하게 해주고 다시 탁자 앞으로 돌아가서 펜트기에 경쾌하게 스케치를 해나가고 그림 속 목각 인형이 금방 그를 가르쳤어. 곧이어 그녀는 조각가를 들고 평범하게 그리지 얼마나 지않아 새 목각 인형이 작업대 위에 단정하게 앉아서 완성되지. 평범하기만 한 년년에 늙은 목수는 그간 만든 것 중 최고의 걸작을 완성했다는 듯이 만족스럽게 그러고는 몸을 숙여 인형이와의 살짝 키스하고 이어서 다른 분들의 이마에도 해주지. 어머니가 자취 사로 흔히 입을 맞춰주지 말이야. 그런 목수는 자기 침대로 가서 잠들었어. 다음 날 그에게 깨워는 이마에 닿는 입맞춤 춘단다. 눈을 뜨자 어린아이, 진짜 아이가 그녀를 며보고 있었어. 어떻게 마지막 인형이 아이로 나온 거예요? 네 생각은 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를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시간이 정잖아. 착한 아이는 얌전자야. 어머니, 역시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요. 깨어났는데 어머니랑 언니 오빠들이 하시는 걸 봐. 역시 살아있는. 넌 확실히 언니 오빠들 살아있는 게 좋다면 어디가 좋을까? 매일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숨바꼭질하고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어머니는 이런 날이 그래, 최고의 삶이지. 너와 함께 있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들들은 엄마 인생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다. 아직 아니에요. 제가 커서 어머니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엄마가 깜짝 놀랄 만큼 키 크고 싶어요.
엄마가 곳곳에서 ሸሸ벌벌거리고 택트는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도 배우고 싶어요. 언니 오빠들보다 먼저 운전을 배워서 온 가족을 태우고 소풍을 떠날 거예요. 제가 크면 또... 어머니.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요. 기억이 안 나니? 네가 어머니께 말했던 그 탐죽을 선고 받은 우린 원래 50년 전에 목각 인형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런데 넌 생각해 본 적 있니? 어째서 너만 수구먼의 응징을 피해서 영생을 부여하고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영원히 그 순간에 묶어둔 비밀, 그리고 이 영원한 순간을 위해 어머니께서 치르신 대가, 자신을 세상 밖으로 추방함으로써 근심과 걱정도 기쁨과 슬픔도 생각과 마음도 얻게 된 어머니는 본래 영원한 전철을 그대로 지배하였어. 우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목각이라고 지시하지 않고 가족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했을 뿐이야. 어머니의 지붕 아래에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그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드려야, 그의 명부를 앞에 두고도 네가 불러온 저주를 앞에 두고도 우리는 짧은 생명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필사적으로 그런데 넌 어땠지? 어머니의 관심을, 총애를, 어머니께서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말해봐. 마지막 밤에 우리의 어머니께 무슨 소원을 빌었니? 빨리 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정직한 아이로구나. 그런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그걸 불변의 시간을 제게 주셨어.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르네양. 그래, 어머니를 지켜야 했던 불변의 시간이 지금은 네 눈동자에 깃들어 있어. 넌 우리만 배신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던 사람까지 배신한 거야. 지금 기분이 어때? 찔리니? 후회돼?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널 용서할 거고 어머니께서도 변함없이 널 저를 용서한다고요? 그래. 네가 자발적으로 불변의 시간을 포기하기만 하면. 자, 르네, 내 동생아, 우리 곁으로 오렴. 우리 모두 저편에서 너와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다시는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조심해요! 앞으로 일찍 자고 채소 많이 먹어야 해. 우리 꽃송이 꼭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야 돼. 어른이 돼서도
엄마를 잊지 마.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 답은 르네가 스스로 찾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젠 네가 필요 없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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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세요. 나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어. 이제 난 영원히 살게 됐다. 이제 네가 필요 없어. 마치 불길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아주 뜨거운 감정이지. 흔적. 범위 확정. 제거한다. 컨디션 최상이야. 방심했어. 타이밍이 중요해. 조심해. 여기서 결판을 내자. 방심했어. 괜찮아. 감정. 범위 확정. 제거한다. 주제도 모르고 덤비는 거야. 이 정도야 뭐. 성가신에서 넌 특별 대우해. 받아라. 환상 속에서 넌 내 장난감에 불과해. 컨디션 최상이야. 네 고통으로 날 즐겁게 해봐. 실증나. 이 핏빛 꽃밭에 너를 묻어줄게. 받아라. 이 정도야 뭐.
최선이야. 여기서 결판을 내자. 이 정도야 뭐. 컨디션 최선이야. 이제 춤출 시간. 승부는 여기까지다. 어쭈, 네 뜻대로는 안 될 거야. 건방지건. 겨우 이 정도야? 다시. 원한다면 얼마든지. 재밌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무릎 꿇어라. 지금 네 표정 아주 마음에 들어. 다 네가 꾸민 짓이었어. 너구나. 같이 덤비지? 지금 아니면 시간 없을 텐데. 느려졌네요. 다프네. 이 귀여운 녀석 때문인가요? 이 애가 죽어가는 모습도 지금처럼 매혹적일지 궁금하네. 그리웠어요. 언니. 찬호.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그리워하세요. 다프딜 씨.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껌이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서프라이즈. 지그한 녀석아. 방심했어. 합점 투성이. 간파. 내가 할게. 감정. 여기서 결판을 내자. 이 몸이 해결할게. 한 방에 도시 제스트. 간지럽 이 정도는 껌이지. 흔적. 칼을 베어주마. 숨을 곳 따윈 없다. 지구한 녀석. 진본. 합점 투성이. 보내지 마. 날 감정. 범위 확정. 제거한다. 전원. 내 지휘를 따르라. 나랑 겨루겠다. 여기 괜히 빈대지.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이다. 날 받아라. 인장.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나랑 겨루겠다고? 내 감정. 이 순간 무한의 수가 끊어진다. 나이스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해. 즉 사라져라. 맡겨줘. 멀쩡해. 다 무사한 거야? 전 괜찮아요. 다프딜 씨야말로 괜찮으세요? 사부가 제일 많이 다쳤으면서. 아니야. 괜찮아. 다들 무사하면 됐어. 르네 양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이상의 영향에서 중요한 건 그 녀석을 놓쳤다는 거지만 범죄 조직 주홍글 씨의 핵심 멤버 그리고 시민 인형화 사건의 임무 보고서 이상 수구먼과 콘스탄틴 가문 사이의 은원에 관해서는 이후 이상 관리국에서 계속해서 처리할 거야. 에이본의 여러분 고마웠어. 주홍글 씨 관련자는 내일 아침에 이상 관리국으로 와주길. 우리 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다포드. 내가 가게로 모시러 갈 필요까지는 알겠어. 누구 맘대로?
타보는 내일 푹 쉬어야 한단 말이야. 이만 가자. 나날이 감정사. 다친 데는 괜찮으세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죠?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감정사는 어때? 불편한 데 없어? 그녀의 이 능력은 사람의 감정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거든. 환청이나 환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군요. 저와 르네앙이 본 것들은 전부 원래의 이상 공간. 그러니까 혹은 르네앙의 신경을 꿰뚫어 본 그녀가 르네앙의 인식을 바탕으로 맞춤 제작한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잔홍이 이 능력으로 가문의 역사를 조작해서 불변의 시간은 주인이 직접 허락해야만 자발축주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걸 보면 주홍글 씨의 손에 들어간 진귀한 이상이 그거 하나만은 아니야. 보란 듯이 움직이는 게 자기들 세력이 이미 해태로까지 확장됐다고 만인에게 선언하는 것 같아. 리더인 티여사의 우월감과 티여사가 바로 잔홍이 말하던 어머니인가요?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한다는 게 설마... 내 손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잔홍이 주홍색 글자로 비트레이어라는 메시지... 내 양 어머니인 셈이지. 한때는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걸 부정할... 그래, 나도 주홍글씨 출신이야. 과거에는 거기 일원이었지. 그래서 카오스 씨가 그런 말을 했구나. 카오스 씨도 눈치챈 거야. 잔홍이 이렇게 공들여 판을 벌인 건. 하지만 현재의 다포딜 씨는 에이본 골동품 가게 소속이... 고마워. 감정사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시간이 늦었어. 잘 자, 감정사. 감정사. 사부 못 봤어? 다포딜 씨 안 계셔? 아침부터 없었는데 아직도 안...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이상관리국에 가신 거 아닐까? 이렇게나 오래 걸린다고? 에이본 골동품 가게 도착. 감정사님, 나나리 씨, 안녕하세요. 르네양, 몸은 좀 어때? 이쪽은 ETD 6팀의 링코입니다. 오, 카오스 씨가 르네양을 6팀의 다른 팀원한테 맡긴 거구나. 반가워. 맡겨? 저희는 그냥 링코 씨도 마침 에이본에 볼 일이 있다길래 이상관리국에서 링코 씨는 다른 용건... 네네. 무슨 일이죠? 아침부터 손님이 많네? 좋은 일이야, 좋은 일. 무슨 일로 왔더라? 이 바보야. 설마 전달해야 할 물건을 잊어버린 거야? 맞다. 전달할 물건이 있었지. 오! 이건 뭐야? 사다는 제 애완동물입니다. 당장 네 몸 조정해서 와사비 먹어버린다. 지금은 배 안 고파. 링코 씨는 누굴 만나러 온 건가요? 만나려던 사람 찾았다. 또 못 보던 얼굴이네? ETD 신입? 네. 국장님께서 이걸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그냥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까지 보내고. 새 지폐는 보기만 해도 좋네. 에이본 골동품 가게 보수 전달. 임무 완료. 알파드 국장님께서 제 의뢰비도 이상관리국이 같이 지불한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직접 가게에 와서 얼굴 보며 정말 감사합니다. 감정사님 나나리 씨. 그리고 다포딜 씨는 안 계신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지난 며칠간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멋진 모험. 하지만 잔웅이 불변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걸 막지 못. 마담 델로리스가 르네양한테 남겨준 아주 중요한 거였지? 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수구먼에게 당하는 걸 막아주는 그 물건이 제 생명을 카운트다운이 끝나던 그날에 붙들어뒀죠. 그때 저는 시간의 흐름에서 분리됐고 여전히 제 생각에 불변의 시간은 시간의 의미를 시간이 쌓아올린 소중한 의미가 담긴 결국에는 어머니와 언니 오빠들의 기대를 잊고 제가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잊고 지냈어요. 그게 정말 이게 바로 어머니와 제가 품고 있었던 영생의 비밀이에요. 어머니 역시 그것의 영향으로 삶에 대한 권태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잃은 건 행운일지도 모르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감정사님과 여러분이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의 저는 르네양한테 정말 수구먼은 어쩌죠? 그건 걱정... 그리고 어렵게 얻은 새 삶이니까 두루두루 아마 헤테로를 아주 오래 떠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매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